Tesla full self-driving. Full self-driving. Full self-driving. Being called a watershed moment for FSD. Tesla's huge FSD gamble. 월가에서 테슬라의 FSD한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테슬라 옵티머스 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에게 테슬라 FSD가 위협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주 재밌는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어떻게 답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28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매입했다고 합니다. 약 47,500 BTC라고 하니까 이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매집한 것인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이 거래를 진행한 지갑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47,500 BTC를 매입한 기관 투자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요, 평균 59,000달러의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하니까 저점 매수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요, 45만 BTC에서 49만 8,100 BTC로 하루 사이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29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이 금액이 떨어지면은 공포에 휩싸여서 비트코인을 팔아버리게 되는데요. 이 수량을 모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작업이 아주 세밀한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작업자가 옵티머스에게 셀을 계속해서 넘겨주게 되니까 옵티머스가 양손 집게 손가락으로 이 배터리 셀을 잡아서 배터리 팩에다가 지금 하나하나 넣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셀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자신이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에 대한 최종 지점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셀을 넣었다가 넘어지면은 잡아서 다시 그 원위치에 이제 넣게 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아주 세밀한 작업까지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인간 작업자와 옵티머스가 함께 지금 이 작업을 학습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제 자동화 공정에 배치되게 된다면 옵티머스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옵티머스가 사무실에 와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운동 동작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옵티머스와 인간 작업자가 함께 작업하고요. 이 사무실에 와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옵티머스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과연 어느 공정에 투입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바다 기가팩토리에 먼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네바다 기가팩토리가 가장 테슬라 기가팩토리 중에서 자동화 공정이 높은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네바다 기가팩토리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요.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는 테슬라에게 필요한 다양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파나소닉과 같이 있죠. 파나소닉에서 만든 배터리가 무인 자동 차량을 통해서 테슬라의 조립 공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GV라고 합니다. 무인 이동 차량이 바로 이 파나소닉에서 만든 배터리를 가지고 테슬라의 작업 공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정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 배터리를 만드는 작업 공정이 상당히 자동화가 높은데요. 80% 이상 자동화 공정이 완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인간 작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약 10%에서 20%가량의 공정을 옵티머스가 담당하게 된다면 네바다 기가팩토리의 자동화 공정은 거의 90%에서 100%가 되는 것인데요. 테슬라 기가팩토리 중에서도 가장 자동화 공정이 높은 바로 이곳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옵티머스가 가장 처음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앞 영상에서 옵티머스가 배터리 셀을 집어서 배터리 팩에 넣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곳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다양한 셀이 만들어지게 되면 옵티머스가 시험적으로 배터리 셀을 배터리 팩에 넣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 공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입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공정이 조금 더 복잡한 이 테슬라 자동차 조립 공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향후에는 테슬라 이제 모델 2죠. 저가형 자동차를 만드는데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투입 과정을 위해서 테슬라의 자동차 조립 공정을 바꾸기도 했죠. 이것이 모두 옵티머스가 생산 현장에 투입될 것을 염두에 두고 생산 공정을 바꾼 것이었는데요. 그동안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1차원적으로 이동하던 이 작업 공정이 위와 아래쪽에서도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정 자체가 변한 것을 두고 테슬라는 생산에 필요한 작업 면적은 줄이면서 이 작업 속도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의 업데이트된 옵티머스 영상을 보게 되면 인간 작업자가 배터리셀을 넘겨주고 배터리셀을 옵티머스가 배터리 팩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작업자가 현실 공간에서 이 모션 하나하나의 동작을 옵티머스에게 학습시키고요, 이 학습된 동작을 옵티머스가 스스로 수행하면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요, 잘된 점은 강화하는 학습이 이 옵티머스의 학습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프로세스를 옵티머스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바로 네바다 기가팩토리에 투입해서 인간이 하던 작업을 얼마나 옵티머스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테슬라가 말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옵티머스가 투입되고 나아가서 다양한 범용 인공지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영상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말하고 있는 미래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의 완성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이 FSD의 완성을 통해서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를 만들 수 있겠다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인공지능의 최종 목적지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작업을 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많은 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 휴머노이드의 시작이 바로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게 된 최근의 시점임을 우리 투자자들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의 FSD의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FSD와 로보택시 서비스의 출시가 가까워진 것인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일론 타임이라는 말처럼 그 출시가 더 늦어질 것인지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 것이죠. 여기는 테슬라 FSD를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현재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현실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멀리 두고요, 자신들이 단순히 수치화해서 이것을 객관적인 정보처럼 제공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들은 이러한 월스트리트의 의견을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이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월스트리트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중국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중국의 고위 관리자들을 이제 만났고요, 리창 총리를 직접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로보택시 서비스는 FSD가 기반이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FSD가 먼저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FSD와 함께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중국에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FSD가 위험하고 미국에서는 출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댄 오다우드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주장했던 바가 거짓말로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미디어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도를 했고요, 여과 없이 인증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실제 FSD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FSD의 놀라운 성능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FSD와 로보택시에 대한 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로보택시 FSD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 시점이 바로 테슬라가 인공지능 기업으로서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많은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사람들을 운전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상당 부분 없앨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래에는 로보택시를 호출하기만 하면은 이 호출자의 앞에 나타나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요, 그 다음 승객을 태우러 떠나는 여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 차량인 로보택시가 앞으로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단순히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차량회사나 테슬라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굉장히 믿는 5명의 이 핵심 인재들을 오미드 아프샤르의 집에 불러 모아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오미드 아프샤르와 프란츠 폰 홀샤우젠, 드류 베글리노와 라스 모라비, 그리고 잭 커크온이 그 5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로보택시를 모델 3보다 더 작고 더 저렴하고 덜 빠른 자동차로 만들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생산량이었습니다. 충분히 만들어내야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인데요. 언젠가는 2천만 대를 생산하는 규모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정부의 안전기능을 충족하면서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자동차를 설계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검토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릴 때 로보택시의 문을 닫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로보택시가 출입이 통제되는 주택단지나 주차장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 수 있을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여름이 끝날 무렵에 일론 머스크와 이 핵심 인재가 모인 팀은요, 그동안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대와 페달, 사이드미러 등 이 현재 법규가 요구하는 것들을 장착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것을 빼자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운전대와 페달, 사이드미러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안전한 방식으로 가는 방안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준비되기까지 소요될 시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운전대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만약에 FSD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에 이 차를 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와 페달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요. 다만 이것을 필요할 때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게 된 거죠. 2022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로보택시 서비스에 올인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만들어지게 될 25,000달러짜리 작고 저렴한 대중용 자동차를 빨리 출시하는 것이 이러한 로보택시 서비스 보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일론 머스크는 차세대 자동차와 로보택시를 위한 공장의 위치를 텍사스 오스틴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텍사스 오스틴의 조립라인 바로 옆에 머물면서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최종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이 단계에서 일론 머스크는 8월 8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하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그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엄청난 양의 도로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이 월가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니까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조금씩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FSD의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FSD를 사용하게 되고, 중국에서 160만 대 이상의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월스트리트의 FSD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FSD와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월가에서도 테슬라의 FSD가 아주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에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했는데요. 만약에 테슬라의 FSD가 자동차 사고율을 50% 이하로 낮추게 된다면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인 가이코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물은 것이었죠.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워렌 버핏이 어떻게 대답할까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테슬라 FSD가 자동차 사고율을 50% 이하로 낮춘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가이코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러한 위협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단순히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자동차 보험 기업들이 많이 정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보험 사업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측면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보험 금액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높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었는데요. 자동차 보험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가이코를 자신의 복리 기업이면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추고 높은 자본 수익률을 유지하는 회사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1995년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이코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지분 절반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수가액이 23억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었는데요. 1995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이 가이코 투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죠.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생겨나고 이 테슬라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FSD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사업에서 테슬라의 FSD가 가져오는 큰 변화를 이제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랜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장에 이 테슬라가 경쟁자로서 등장하게 된 바로 이 시점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테슬라의 경쟁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 much shorter final line, blocking a lot less of the entire rest of the factory, so we can optimize material flow using the best practices. And what that means, it's going to look something like this, where we build all the sides of the cars independently, we only paint what we need to, and then we assemble the parts of the car once and only once. We put them where they need to go. The interior is attached from a bottom-up or a top-down strategy, so there's more access for those robots and people. We aren't moving heavy objects around and doing nothing to it. And it means we're doing more work on the car more of the time. And then when we take all of these tested sub-assemblies and we put them together, we finally assemble the car only one time, putting the sides on with all of their parts to a front and rear that was already assembled, carrying the floor in with the seats, and finally boxing it out with the doors one time, just like Cybertruck. So in the end, you get the same car.